안녕하세요. 지난주 아니지? 지지난주. 오늘 뭐 두 번째 시간인데, 뭐 공시법하고 세법 시험도 뭐 격주하다 보니까 별로 만날 일이 없죠, 이게. 그 공시법하고 세법 시험도 시험 보기 전까지 한 20번만 보면, 그거로 끝이에요, 이게. 자주 안 보니까 좋죠. 자주 보면 괴롭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뭐 지난주에 이제 저기 앞에 그 등기법 앞에 뭐 저기 쭉 했는데, 오늘 뭐 178페이지 이제 등기 유효요건 할 차례인데 여기 뭐 좀 지나가면 뭐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뭐 옳은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등기 유효요건 해석나인데, 자, 등기가 이제 되게 되면 그 등기 자체가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하는 요건이 유효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뭐 등기가 돼야 일단 물권에 대한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다음 이제 등기가 되면 뭐 채권 간통에 이제 대항력 발생하고, 그다음에 뭐 순위 확정력 그런 게 이제 발생하는데, 그와 같은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할 요건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일단 큰 제목 보면 두 번째가 이제 형식적 유효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실체 관계가 아니고 뭐 법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그와 같은 이제 요건을 갖추고, 또한 뭐 실질적 유효 요건 그거 이제 갖췄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그게 첫 번째 보시면 뭐 형식적 유효 요건, 첫 번째 이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기법 29조에 가게 되면 등기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기관이 이제 신청된 내용을 등기 자체를 이제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게 관련해서 총 11가지 이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등기관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기하는 것 자체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사유가 뭐냐면 각하 사유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 일단 등기 신청했는데 소재지가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 등기를 이제 신청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위반하게 되면 등기 자체가 이제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관할 위반의 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할 위반하게 되면 관할 위반은 이건 등기 자체가 이제 효력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관할 위반에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등기 자체가 무효예요. 여기 이제 해당 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179페이지에 등기할 사항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제 19조 2항이야. 그래서 원래 법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신청이 돼야 돼요. 물건 중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원래 물건이 8개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유치권도 원래 민법에서 법적 물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점유 자체가 공시사항이고, 그리고 이거는 등기할 권리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제 신청과 관련해서 유치권과 관련해서 등기 신청했다. 그럼 이거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만약에 뭐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것도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 그래서 이와 같이 관할 위반이 아니어야 되고, 또한 등기 신청된 내용에 등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항에 해당이 돼야 이게 등기가 적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그 밖에 뭐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 있는 건 지금 여기는 1호하고 2호인데 나머지 뭐 3호부터 11호 이건 다음에 이제 하는데, 여기 해당이 되면 원래 각하를 해야 돼요. 만약 뭐 신청을 하는데 등기 신청할 때 원래 뭐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 대장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근데 신청할 때 토지 대장이 첨부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등기가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등기가 무효냐 그 내용인데, 자, 이거는 뭐 경미한사항이죠.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위반이 될 때는 원래는 뭐 각하해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등기가 되면 등기 자체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게 동그라미 2번이 큰 내용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뭐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등기관이 모르고 등기에 기록했다. 그럼 이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실체적 이제 유효권을 가지고 있으면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속에 보면 1호, 2호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1호가 이거야. 간할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2호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뭐 이런 사유에 해놓으면 이건 뭐 원래는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지 않고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건 등기 자체는 뭐야? 무효는 아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뭐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이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등기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번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매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등기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에는 그 등기 존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된 내용대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등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보면 뭐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수리하고, 즉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뭐 등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발급해주는 등기필 정보를 발급을 했다 하더라도 등기관 가실에 의해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같은 경우에 이제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냐 건데, 자, 그게 1979년 대법원 판례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신청했고, 그리고 등기관이 등기가 끝났다고 등기 필정까지 교부해 줬어요. 근데 막상 등기부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그 같은 경우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그 얘기인데, 그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틀린 게 왜 틀리냐면, 등기필 정보가 발급이 됐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예요. 등기필 정보가 발급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등기필 정보는 그냥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발급하는 거고, 실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신청된 대로 등기부에 뭐가 돼야 되냐? 등기 기록이 돼야 돼요. 등기 기록이.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냐 이건데,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 있겠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 등기를 다 수작업했어요. 1980년 이전에는 썼어요. 등기관이 직접 종이에다가 썼고, 1980년 이후에는 등기관이 또 타이프를 쳤어요. 직접 사람이 다 입력했어요. 기록하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기관이 가끔 가다 보면 까먹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등기필 정보까지 줬는데 어떻게 했냐? 그건 원인이 딱 하나죠. 등기필 정보는 줬는데 등기 기록은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와서 까먹었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걸 까먹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큰 데는 별로 없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군 단위로 가면 등기소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군 단위로 하는데, 저기 어디 뭐 시골에서 저기 끝에, 여기 가날구에 끝에 있는 사람이 여기 등기하러 왔어요. 이 사람들 보통 뭐 버스 타고 나올 때 보통 장날이 돼야 한번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날인데 한번 소유권 이전한다고 왔어요. 근데 가니까 또 등기 공무원이 또 한 6천 정도 되는 친척이야.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왜 왔냐? 뭐 등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류 주고 가라. 그리고 그러면 이제 또 언제 와야 되냐니까 뭐 한 며칠 있어야 등기필정으로 온다. 그러니까 그럼 등기필정은 내가 먼저 줄게. 과거에는 등기필정이 딴 게 아니고 그냥 매매계약서에다가 그냥 도장 찍고 구멍 뚫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또 뭐 하냐? 한잔 해야 되죠. 한잔하고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다음날 필정까지 준 건 기억나는데 뭐 이거 기록해 하는 거 까먹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등기필정 가져갔죠. 자기는 당연히 등기가 된 걸로 믿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관이 까먹고 이거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권리 주장할 수 있냐? 필정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등기부에는 기록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 자체가 등기와 관련해서 이거 권리를 주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이제 그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이제 조심할 건,
등기필 정보가 뭐 발급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발급됐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 기록이 없으면 효력이 권리를 주장을 못한다 그 이야기. 자, 그다음 이제 2번 뭐 등기가 불법적으로 발수가 되게 되면 권리가 상실되냐 그 내용인데, 자 등기부는 일단 뭐 소유권이라든지 취득할 때 이때 이제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거고, 그 이후 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규정에 나온 것처럼 등기부가 멸실이 됐다, 부동산이 멸실이 된 게 아니고 등기 기록 자체가 멸실됐다 그러면 소유권이 상실되냐, 그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약 이제 뭐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뭐 불법적으로 이제 말소가 됐다,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말소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거기에서 2번 동그라미 2번 판례 내용을 봐두시고, 그래서 2번 보면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즉 물건이 취득하거나 또는 소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건이지만 그 다음 거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거 체크해 두시고, 등기부의 권리자로서 계속 등기가 유지가 돼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위에 나있는 것처럼 뭐 등기부가 멸시되는 경우도 있고 불법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는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제 불법 말소가 되면 나중에 이제 따로 뭐 말소 회복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해서 불법 말소가 됐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중등기예요. 그 이중등기는 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2개 이상 이제 설정이 됐을 때, 자 이걸 이중 등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거는 아까 사람이 작업한다 그랬죠.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등기관이 같은 부동산인데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2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루어진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등기예요. 그리고 이중 등기는 이거는 원래 등기관이 이와 같은 이중 등기를 발견하면 등기관이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유자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제 등기관이 등기부 쭉 검사하다가 뭐 같은 부동산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가 2개 이상 돼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 절차가 이제 이중 등기의 정리 절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개념 나인데 이와 같은 이제 이중 등기는 일단 뭐 등기관이 이제 업무 수행하면서 잘못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유자 뭐 잘못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80페이지 가시면 자, 이와 같은 이제 이중 등기 발견했을 때 뭐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표제부, 즉 부동산 소재와 관련해서 부동산 표시와 관련해서 이중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이제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제부와 관련해서 이중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유자는 같은데 표제부 내용이 좀 틀리다는 이야기야. 그 표제부면 표시와 관련해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표시 놓으면 소재하고 지번, 자 이건 항상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인 경우에는 표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목하고 면적, 이게 표제부의 등기할 사항이죠.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표제부와 관련해서 이중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소재하고 지번 이건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무거동입니까? 무거동 100지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면적도 똑같이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하나는 지목이 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소재하고 지번하고 면적 같죠? 근데 지목은 하나는 대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지목은 지금 대로 사용하면 돼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기 2개 중에서 뭐가 우선해야 되냐? 실제하고 일치하는 거 해야겠죠. 이거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게 뭐야?
이걸 정리하고 뭐를 살려두냐? 이걸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표제부와 관련해서 이중등기 정리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실제 상황하고 일치하는 보존등기만 유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2번 갑구에 이제 이중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유자와 관련해서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가 두 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 갑구에 이제 이중 등기에서 나와 있는데, 그래서 두 개 이상 이제 등기가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80년 2월 1일 갑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80년 4월 1일 갑의 또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요. 둘 다 동일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우선하냐면 먼저 된 거 선순위 등기가 우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동일인이 아니니까 80년 2월 1일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80년 4월 1일은 얼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각각 다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그와 같은 이제 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실체관계 부합하다 그걸 판단을 등기관이 못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제 바뀌어서 이때는 선순위, 즉 2월 1일 날 돼 있는 등기가 원인 자체가 등기가 된 게 등기와 관련해서 무효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선등기가 우선하도록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나 있는 건행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 등이 해당되지 않으면 먼저 한 보존 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이때 이제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 실체관계 부합하냐 아니냐 이거 관계없이 일단 앞에 나 있는 선순위 등기가 무효 사유가 없다. 그럼 이때는 앞선 등기가 유효한 걸 본다. 그런 의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이중등기입니다. 그 이중등기 여러분들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면 좀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 그 180페이지 그게 부동산 등기 규칙에서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이중등기 정리 절차인데 그게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등기 알아둘 건 선행등기하고 후행등기 있으면 선행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이상 뭘 우선하냐? 선행등기를 우선한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유념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81페이지 가시면 이제 실체적 유효권. 그래서 뭐 등기가 이루어진 게 실제 관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해야 된다. 근데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등기부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부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루어진 대상 관련해서 부동산이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면 허무인이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유권 이전과 같은 실체적 권리 변동이 해당되는 물권 행위 등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것, 이거는 뭐 가지고 확인하냐면 각종 대장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자, 이건 등기소에서 만든 거 아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이 만든 이와 같은 대장을 통해서 부동산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거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 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등기를 할 때는 등기 명의인 등기부상의 권리자로 등기된 사람이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러면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되는 사람과 관련해서 자, 사람일 때, 자연일 때는 주민등록등본 이런 걸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사망한 사람 이거 발급 안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은 또 뭐야? 발급 안 되잖아요. 이거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 변동 내지 물권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원인 정서, 특히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한다. 그럼 이때는 매매 계약서, 자, 이런 거 보고 실제로 이제 거래가 있었는지 이런 걸 확인한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요건을 갖춰야 일단 실체적 유효권 갖추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부합 정도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해야 되냐 그 내용인데, 자,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부하고 실제 부동산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뭘 제출하냐? 이거 제출한다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은 일단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일치 여부는 소지하고 지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토지하고 지금 등기된 토지가 일치하느냐, 이건 소지하고 지번이 반드시 동일해야 돼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 이게 필지죠. 만약에 지번이 달라버리면 물건 자체가 뭐야?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소지하고 지번, 이게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소지하고 지번, 그리고 건물의 뭐 구조나 용도, 자, 이런 게 실제 건물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상에 등기되는 내용하고 이게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건물과 관련해서는 여기 지번, 특히 위치, 이거 약간 좀 다소 완화해줘요. 여러분들 그게 밑에 판례가 나 있는데, 그 판례는 완화해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완화해주냐? 건물과 관련해서만 완화해줘요. 왜 그러냐면 주택이라든지 상가, 자, 이게 이제 건물이 지금 그 각각 보호해주는 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죠. 그럼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금 임대차 등기하지 않아도 보호가 되죠.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입신고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소지하고 지번, 그리고 호수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럼 그게 정확하게 원래 전입신고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뭐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지번하고 호수가 좀 다르다, 실제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같은 경우 자기는 여기 지금 임대차하고 있는데 뭐 지번하고 호수가 좀 다르다고 해서 인정 안 해준다,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완화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나 있는 판례 나 있는 거, 그거는 앞에 건물의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완화는 어느 경우에만 완화해 주냐? 건물과 관련해서만. 그래서 토지는 반드시 이게 일치해야 돼요. 소지하고 지번,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일단 완화해 주는 게 주택이나 상가, 이거 임대차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지번이나 이런 거는 좀 완화를 해줘요. 그래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상은 토지가 아니고 뭐에 대해서만 완화해주자? 건물과 관련해서만 완화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등기된 내용하고 실제 이루어진 물권 행위가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 매매를 원인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다. 자, 그러면 원인은 뭐예요? 매매죠. 원래 이제 매매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하는데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자는 을이죠. 을인데 등기부상 등기할 때 을이 아니고 뭐 병으로 해서 등기가 됐다. 아예 권리 취득자가 다른 사람이죠. 뭐 이런 거는 이와 같이 등기가 되면 이거는 원래는 뭐야?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질적 일치해서 나는데, 첫 번째 이제 권리 주체가 일치를 해야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병으로 등기가 됐다 그러면 효력 없고,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물이 불일치하다,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도 효력 없다. 자, 그래서 매매와 관련해서 계약은 토지와 관련해서 매매 계약 체결해서 지금 소유권 이전하는데, 건물에 대해 가지고 지금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대상 자체가 틀리죠. 이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실적이 불이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교재 보면 가로 속에 전세권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뭐로 등기가 되냐? 임차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두 개 다 빌려서 쓰는 건 같죠. 근데 권리 성격이 틀리다는 얘기.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뭐라는 얘기야? 채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채권과 관련해서 이거 등기하면 취득 요건이 아니고 대항 요건이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전세권과 관련해서 등기해야 되는데 임차권으로 등기가 되면 권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뭐야? 효력은 없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이는 그게 일단 질적 불이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가 질적 불이치로 안 나요.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놓으면 등기가 효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당이 되면 등기는 효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적 불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는데, 자, 채권에 1억 원으로 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걸 등기부상 이제 등기를 할 때 1억 5천만 원으로 해서 등기가 된 경우하고 만약에 5천만 원으로 해서 등기가 돼 있다. 자, 그러면 원래는 1억이죠. 근데 등기부상 1억 5천으로 등기되면 원래 금액보다 많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 1억 5천으로 등기된 것 이게 효력이 있냐 없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일단 1억은 1억 5천만 원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1억 5천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권액 1억 분에 대해서는 1억 분으로 해서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억인데 5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럼 적게 된 거죠. 그 이거는 효력이 있느냐 이건데 원래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이와 같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뭐 당사자 간에 뭐 5천만 원 분에 대해서 만약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5천만 원 범위에서 효력이 있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는 기억하고 니은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이거예요. 등기된 내용이 클 때. 그리고 니은은 등기된 내용보다 등기된 내용이 적을 때. 이 두 가지 각각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관계 부합과 관련해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유효요건 완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에 나와 있는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모두 생략 등기라든지 그런 나와 있는데 그게 나와 있는 건 뭐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 실제 이루어진 거하고 등기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이때 어느 정도인지 완화해줘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니까 등기부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중간 취득자가 이제 빼고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 이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을이 다시 또 병한테 처분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가 을 명의에서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다시 을이 병 명의로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란 건 이 부분을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 갑의 명의에서 최후 매수인 병 명의로 바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 이걸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올해 등기가 왜 생략되냐면 자, 이거는 이제 세금 이거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을이 갑으로부터 이전 받으면 취득했죠. 취득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을명의로 된 사회에서 을이 또 병한테 또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자기 을명의로 등기를 안 하면 취득세하고 양도세 이걸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주로 세금 이거 누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 그래서 어차피 갑에서 병으로 최종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됐다. 근데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병이란 얘기야.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이 같은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단지 법 위반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들어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만 등기 자체는 뭘로 보냐? 효력이 있는 걸로 본다. 자, 그래서 중간생략등기가 그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중간 해당되는 이제 부동산 가정과 관련해서 전원이 다 동의를 하거나 또는 합의가 있을 때만 원래는 이제 유효한 걸 봐요. 그래서 갑도 동의하거나 또는 을도 동의하거나 그 같은 경우에만 이게 이제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첫 번째 이제 3번이 보면 유효성 라인인데, 원래 이제 판례는 전원의 합의나 또는 중간 취득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유효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뭐가 있어야 되냐? 전원의 이제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 이와 같이 이제 유효성이 인정이 돼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합의가 없다 또는 동의가 없다, 뭐 그래도 이제 효력이 있느냐 그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이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뭘로 보냐?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니언이 그 내용이에요. 니언이 이와 같은 이제 합의는 뭐 묵시적 또는 순차적으로도 가능하고, 또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서 절차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병 명의로 소유권 인정된 거 이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소 청구할 수 못한다는 건 결국 등기가 뭐냐? 효력이 있다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나 있는 걸 잘 유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등기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규제 기대인데, 뭐 이와 같이 이제 중간생략 등기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적발되면 법 위반으로 해서 그냥 처벌만 되는 거예요. 처벌 대상. 자, 그다음 5번 표표해 두시고, 자, 원래 이제 중간생략 등기에 뭐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 판례인데, 자, 근데 그 대상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중간생략 등기, 이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는 건별로 해서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는 건 토지거래가 유효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이와 같이 이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 자체는 뭘로 보냐? 무효로 본다 그 이야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거래와 관련해서 무슨 요건이야? 유효 요건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을 간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갑하고 을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을하고 병하고 또 거래와 관련해서는 을하고 병이 또 뭘 받아야 되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을명의 이제 허가 받는 거 이걸 생략하고 갑하고 병 간의 허가를 받은 거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5번이 컨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5번 그게 이제 예외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 청구권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와 같이 이루어졌을 때 병이 만약에 이제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원칙은 중간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병은 최초 매도인 즉 갑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해 줄 걸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아까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이루어지면 뭐야?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내용인데, 자, 이때는 병은 갑한테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 해달라고 청구는 못해요. 단지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이 을을 대신해서 행사를 해요.
그래서 갑에게 월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에 나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나 있는 내용 보시면 합의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합의 또는 동의가 있으면 최종 취득자는 즉 병원 직접 최초 양도인 즉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합의가 없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합의가 없을 때는 직접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단지 중간 취득자의 등기 청구권 즉 어리 갑에게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이걸 대위 행사에서 얼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다시 병원 어리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또 청구하고 그와 같은 절차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은 뒤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가면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일단 6번을 잘 이해를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밑에 판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쭉 나 있는데 지금 앞에 설명되어 있던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히 3번이 이제 그게 판례 3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거 중간생략 등기가 이제 효력이냐 그거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일단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건별로 다 허가받아야 되고 건별 허가받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등기의 유효권이에요. 왜 건별로 허가받아야 되냐면 토지거래 허가 해줄 때 기준이 토지를 취득해서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시장구조청장이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할 때 지금 이제 나중에 취득해 가지고 사용할 용도 이게 또 적합하냐 이거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하는 면적이 취득해서 사용할 목적하고 부합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갑하고 월간에 원래 계약했을 때는 이거 기준 누구 거 가지고 판단한 거야? 월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그 다음 병이 취득할 때는 또 누굴 기준해서 판단해야 돼요. 병을 또 기준해서 판단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야.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빠지고 건너뛰고 바로 누구하고 누구 간으로 봤냐? 갑하고 병간을 본 거야. 이거는 중간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얘가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생략되면 이거는 뭐야? 효력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그 내용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아직 안 했죠? 어디서 하냐면 중개사법에서 해요. 이게 재작년까지는 저기 공법에서 했는데 국토해법에서 저기 토지거래 허가가 저기 공인중개사 저쪽 실무로 해서 빠졌어요. 법이 따로 만들었어. 자, 그 다음 183페이지 가시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 나있는데 모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앞이야. 그래서 앞부분의 등기가 생략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이제 갑이 건물 신축해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건축물 대장 자 만들어졌어. 갑이 이제 소유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갑이 지금 건축물 대장은 등록했는데 아직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건축물 대장에 지금 등록되는 걸 을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거 아니죠. 원래 이제 신축해서 소유권 취득은 갑이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가 을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물 대장상 소유권은 이전하는 걸로 등록이 돼요. 이미 갑 명의로 대장은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을이 아직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해야 되는데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을이 자기 명의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 원래 누구 명의로 해야 돼요? 갑 명의로 해야 되죠. 근데 을이 자기 명의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원래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절차상으로 보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갑이 뭘 안 했다는 얘기야? 보존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을이 자기 명의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등기 자체에 이걸 무효로 해야 되냐? 좋은 말이 또 나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어차피 소유자는 지금 누구란 얘기야? 을이죠. 을이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략됐냐면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생략된 채, 갑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이 생략된 채 바로 을 명의로 뭐가 이루어지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이죠.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해서 명칭이 뭐냐면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 전부 다 생략됐다. 근데 전부 다 생략된 게 아니고 원래 절차상 앞에 먼저 해야 할 등기가 생략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어떻게 되냐? 효력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3페이지에 나 있는 내용 그 내용이고, 그 다음 184페이지 가시면 뭐 실체관계하고 다른 등기 원인, 다른 건 일치하는데, 자, 원래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만 이제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등기부상 등기를 할 때는 증여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등기 원인이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증여로 해서 소유권 이전하면 이게 이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냐 그 내용인데, 어차피 두 개 다 소유권 이전이죠. 그리고 뭐 취득하답 똑같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기 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효력이 있다 그 이야기. 그래서 3번에 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등기상 효력이 없는 등기를 다시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효 등기의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채무를 다 변제했어요. 채무 변제했는데 아직 이걸 등기를 말소를 안 했어요. 등기부 상황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지금 채권액 1억 원 해서 변제했는데 나중에 다시 저당권자하고 채무자 똑같은데 다시 또 1억 원을 또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이와 같은 등기를 계속 사용할 때 이 등기가 효력이 있냐 그 이야기. 자, 원래 이제 채무 변제했으면 지금 아직 말소가 되지 않아도 저당권 자체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 자체는 원래는 뭐예요?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없는 상황인데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해서 다시 또 권리관계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걸 종점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느냐 그 이야기. 자, 그래서 원래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번, 첫 번째 1번 아니고 2번 권리의 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단 무효인 저당권 등이나 가등기를 유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허용은 되는데 앞에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변제하고 나서 다시 빌리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게 여기 시간 사이에 뭐 전세권이 설정이 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또 저당권이 설정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권리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냐. 다시 뭐 해야 되냐. 등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이제 앞에 전제가 있는 거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같은 경우에만 유용하는 게 허용된다.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별표해 두시고, 부동산 표제부 유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그래서 뭐 건물이 화재나 이런 거 통해서 건물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게 되면 원래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종전 멸실된 건물하고 똑같은 형태로 해서 다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때 건물을 신축해서 옛날 건물의 등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거. 그러면 이거 옛날 등기부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3번은 건물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건물 자체가 멸실이 되면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멸실되면 원래는 이제 해당되는 등기부를 멸실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건물이 멸실이 되면 별도의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건물과 관련된 소유권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 없어진 거야. 소멸한 거야. 멸실됐을 때 이미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는 뭐가 된 거야. 소멸한 거야. 근데 법적으로는 원래는 뭘 하도되냐. 멸실 등기 하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멸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건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소멸한 거야. 그래서 권리 자체가 없는 소유권이 소멸된 등기와 관련해서 나중에 똑같이 지었다고 해서 옛날에 있던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허용되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권리를 이거 한 거죠. 새로 신축했으니까 뭐 한 거야? 원시 취득한 거잖아요. 원시 취득했으니까 하게 되면 새롭게 뭘 해야 되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완전히 다 없어졌던 걸 없어진 권리와 관련해서 건물을 똑같이 지으면 원시 취득하는데 이게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똑같이 신축했다 하더라도 권리가 성격이 틀린 거예요. 이때는 뭐 한 거예요? 원시 취득한 거. 그래서 옛날 거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박스에 나 있는 대법 판례 내용이 쭉 나 있습니다. 그게 나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자주 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되냐면 건물입니다. 건물. 대법 판례에서는 건물이에요. 건물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옛날 거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옛날 등기부를 사용하면 그 옛날 등기부 사용한 것 자체 옛날 등기부 자체가 효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일단 뭐 성격이 권리 이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거 인정 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면 이거 옛날 거 그대로 써도 된다 그러면 세금을 못 받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해라. 그래야 국가에서도 세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허용이 안 된다. 그냥. 자, 그래서 그게까지 없는 이제 앞에 총론입니다. 총론인데 총론이 제일 어려워요. 민법하고 쭉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90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기간하고 쭉 설명이 나 있는데, 이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항상 매년 헷갈려,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개념만 좀 쭉 파악하고, 그렇게 뭐 옳은 거 없으니까, 그거는 뭐 잠시 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